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강풍과 폭우로 주택이 침수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청도와 경북 지역엔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수도권과 강원 남부에도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구로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도 인근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던 대만발 요트는 해경 수색 8시간 만에 무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자와 제2연판장 사태 등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회에 참석합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과 경북 북부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 중부 지역에선 최대 12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이번 주 내내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뿌리겠고 비구름이 비껴간 지역에선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충청도와 경북에 걸쳐 얇은 띠 모양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들 지역에선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에서는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경북 상주 등에 홍수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곳엔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는 만큼 하천 주변을 피하고 산사태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남부에도 빗줄기가 굵어지며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이 연달아 통과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비는 주로 오전에 집중되고 오후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비구름이 지나는 곳은 폭우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 새벽 한국인 3명이 탄 요트가 제주도 인근에서 사라졌다가 해경의 8시간 수색 끝에 무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경남 밀양의 한 병원에선 불이 나서 환자와 의료진 150여 명이 대피했고 서울 구로동의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있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해양경찰이 캄캄한 밤바다를 수색합니다. 지난 3일 한국인 3명을 태우고 대만을 출발한 요트가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해경은 신고 접수 8시간 만에 이들과 연락이 닿았다며 오늘 아침 제주 입항 후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뿌연 연기가 계속 나옵니다. 소방대원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아파트 안은 완전히 시꺼멓게 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1분쯤 서울 구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밤늦게 타는 냄새를 맡은 주민이 화장실에서 불꽃과 연기를 발견했고 경비 노동자의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해 30분 만에 불은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 밀양의 한 병원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건물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작동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153명이 제때 대피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간이 서류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등 현안을 둘러싼 여당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희룡 후보는 어제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가 공천을 가족과 논의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 후보는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광주에서 첫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엽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사적 공천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좀 이따 밝히겠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입니다. 한 후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원 후보의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이라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응답조차 안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문자 내용을 주관적으로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혼자 판단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한 후보는 이 주제가 나온 건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실 이 이슈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저를 막기 위한 어떤 시도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런 식의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다른 원외 인사들에게 한 후보 사퇴 요구에 동참해달라는 연판장을 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때 당시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해 친윤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연판장을 돌렸는데 제2 연판장 사태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후보는 즉각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라며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합동 연설회에 참석합니다. 첫 권역별 연설회인 만큼 여사 문자 논란과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위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이 전 대표 부부를 부른 거라면서 국면 전환용이라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인 이재명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가 적시됐습니다. 그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부인 김 씨에 집중됐는데 이 전 대표도 당사자로 지목된 겁니다.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음식값 등 수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보통 본인 헤어를 그 경기도 관사로 헤어하시는 분을 불러요. 원장님이 추천하셨대요, 그 샴푸를. 그거를 구하려고 제가 이제 청담동까지 갔다 온 상황인 거죠. 그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온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이 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소환한 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위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이 전 대표 부부가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은 소환 날짜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오늘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검찰 불송치 결정이 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9명 중 최 해병의 직속 상관이던 이모 중령 등 6명만 검찰 송치 의견을 내놨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한 불송치를 권고했는데 경찰이 이를 수용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사퇴 압박을 해소하려고 시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가 오히려 고령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유권자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했지만 당내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ABC 인터뷰가 미국인을 상대로 한 특기 평가 논란의 단초가 됐습니다. I feel as long as I gave it my all and I did the good job as I know I can do. That's what this is about. 명확하게 들리진 않지만 만약 최선이라는 의미를 말하려고 했다면 문법적으로 굿이스트가 아닌 베스트가 맞습니다. 백악관은 녹취록을 공개한 방송사에 해당 발언을 굿 애즈로 수정하라고 뒤늦게 요구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라디오 방송 두 곳과의 인터뷰는 사전 질문을 미리 받아 만든 사실상의 약속 대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읽기만 하면 됐던 인터뷰에서도 실수가 나왔습니다. By the way, I'm proud to be, as I said, the first vice president, first black woman, serve with a black president. 흑인 표심을 의식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일한 자신과 스스로 임명한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를 내세우려다 혼동한 겁니다. 병합주 펜실베이니아 흑인교회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언급 대신 지지자와 셀피를 찍으며 오히려 나이를 가지고 농담을 시도했습니다. Folks, I know with every fiber of my being, I know I won't look like I'm 40 years old, but I've been around a little bit. 연단에 함께 오른 91세 모리스 주교보다 젊다는 교회 측의 농담엔 더 환하게 웃습니다. That Bishop Morris is 91 years old on his way to 92. Mr. President, since you are only an octogenarian sitting next to a nonagenarian, don't let anybody talk about your age. You are a young whippersnapper.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선거 사무소를 깜짝 방문해서도 당내 사퇴 요구를 의식한 듯 내내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님께서 물러나라고 할 때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연판장 회람은 주말 내내 이어졌고 지도부는 관련 회의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현지 시간 7일 프랑스 총선의 결선 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좌파 연합이 극우 정당을 누르고 제1당을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프랑스 주요 언론들은 출구조사 결과 1위는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이, 2위는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이 차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1차 투표 결과에서 다수당이 될 걸로 예상됐던 극우 국민연합은 3위로 예측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결선 투표 직전 후보 단일화로 판세가 뒤바뀐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 사령탑으로 홍명보 울산 감독이 내정됐습니다. 하지만 유력팀의 현직 감독을 빼가는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이후 5개월 동안 이어졌던 빈자리에 결국 홍명보 감독으로 정해졌습니다. 홍 감독이 계속 거절의 뜻을 밝혀왔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축구 팬들 사이에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시간을 줬는데도 100명을 검토했는데도 결국은 스스로가 우선순위라고 했던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거냐, 우리를 속인 것이냐. 박 해설위원은 내정설까지 나왔던 K리그 현직 감독을 선임하는 건 리그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에 대해 어떤 답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어떤 식으로든지 사과문을 발표하건 실질적으로 자리를 던지건 뭐를 해야 납득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감독을 선임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즌 도중에 K리그 감독을 빼오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지킨 것도 아니고.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을 지휘하게 된 홍 감독의 선임은 이제 이사회 추인 절차만 남겨뒀습니다. 축구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선임 과정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한 팬이 아이돌 그룹의 무대 위로 물건을 던져서 가수의 얼굴에 맞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걸그룹 트리플S의 팬 콘서트 현장인데요. 팬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무대 위로 뭔가 날아갑니다. 날아간 건 바로 부채였는데요. 결국 멤버의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부채를 던졌다는 한 팬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호원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다들 슬로건을 던지길래 던지게 됐다. 자칫하면 사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K-팝 공연을 둘러싼 안전 문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K-팝 시상식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는데요. 여러 공연의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니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상식 외에도 여러 공연의 K-팝 밴들의 공연 매너와 함께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지키는 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북부에서 눈부신 유성이 떨어지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밤하늘 구름 사이로 초록색 빛이 새 나옵니다. 사람들 모두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금요일 이 유성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사프란볼루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터키 우주국은 유성이 맞다면서 마그네슘을 많이 함유한 유성이 대기권에 들어오면 녹색빛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마치 UFO가 떨어지는 것 같다 경이롭다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가 9월부터 바로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는 마지막 유인책인 셈인데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고 출하가 줄면서 쌈 채소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 영향으로 기름값도 올라서 물가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손에 들었던 K를 한참 고민하더니 돌려놓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가격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가지 이 카트에 담았다가 도로 제자리에 지금 막 갖다 놨거든요. 장마가 시작되며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적상추는 17%, 쌈배추 한 포기는 26%가 올랐습니다. 시금치는 1,276원으로 일주일 만에 30%가 올랐는데 평년보다는 38%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배추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5% 축소될 것으로 전망돼 가격 상승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과, 배 이런 거 비싸고 과일이. 수박도 좋은 거 먹으려면 3-4만 원 줘야 되잖아요. 배 같은 거 너무 비싸서 못 먹어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기름값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월 중순까지 내림세였던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2주 연속 올랐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며 국제 유가가 오른 건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까지 줄어들면서 가격에 반영된 겁니다. 다음 달에는 가스요금도 6.8% 오르는데 하반기 물가 관리는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첫 쌍둥이 판다가 돌을 맞았습니다. 푸바오의 동생 루이바오, 후이바오인데요. 아기 판다들은 돌잔치에서 뭘 잡았을까요? 이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기 판다 둘이 몸을 맞대고 버둥거립니다. 첫 돌을 맞은 쌍둥이 자매, 루이바오, 후이바오입니다. 늘 놀던 마루 위에 대나무 생일 케이크와 돌상이 차려졌습니다. 언니 루이바오가 먼저 돌잡이에 도전합니다. 이리저리 냄새 맡고 건드려 보다가 귀찮은 듯 들어 누워 버립니다. 아니, 루이 뭐가 마음에 드나요? 신랑이 끝에 결국 건강을 뜻하는 아령으로 결정했습니다. 언니 뒤를 따라 들어온 후이바오도 갈팡질팡하더니 마이크를 품에 안았습니다. 인기를 뜻합니다. 각자 집은 대나무를 입에 대보지만 아직 분유가 더 익숙한 아기 곰입니다. 남은 케이크는 결국 엄마 아이바오 몫이 됐습니다. 200g도 안 돼서 태어난 아기 판다들. 사람 품에 꼭 안겨 삐약거리던 시절을 거쳐 벌써 30kg까지 자랐습니다. 잘 돌봐준 우리 아이바오에게도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또 푸바오처럼 아주 행복한 탄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팬들 7천여 명도 이곳을 찾아 쌍둥이의 첫 돌을 축하했습니다. 쌍둥이 판다랑 저희 딸 체린이랑 똑같은 달에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둘 다 한 돌, 한 살 생일 축하해. 이제 쌍둥이는 엄마 젖을 떼고 밖으로 나갈 연습을 시작합니다. 루이바오, 후이바오 생일 축하해. 사랑해. JTBC 이은진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기아의 최형우가 역대 최고령 MVP를 차지했습니다. 40, 나이를 뛰어넘는 맹활약으로 매 경기에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며 타석에 들어선 최형우. 만화 닥터 슬럼프 아리로 변신한 김민의 초구를 그대로 받아칩니다. 센터 쪽 큰 타구인데요. 탑장 넘어갑니다. 2024 KBO 올스타전에 출전한 최형우가 축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경기 후반에는 1, 2루 사이를 뚫는 적시타로 나눔 올스타의 승리를 확정지었는데요. 4타수 4안타 2타점 1홈런. 최형우는 역대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로 뽑혔습니다. 좀 즐기자고 생각했고 또 가족들이 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뭐 같이 이렇게 좀 재밌게만 보내고 가자고 생각했는데 운 좋게 또 홈런이 나왔던 것 같아요. 40살 부록의 나이에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최형우. 전반기에만 16개의 홈런과 73타점을 올려 타점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우승에 도전하는 기아 타선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다 타점, 최다 루타, 최다 2루타 기록을 가지고 있어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을 쓰는 중인데요. 결국 기아의 우승 향방은 최형우의 방망이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아는 하반기 첫 상대로 2위 LG를 만나 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주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에 최대 120mm의 폭우가 예상되는데 서울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경북 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 오전 중에 수도권과 강원 남부로 확대되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